안녕하세요. 추추 이모부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와이프와 이제 호캉스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호텔에서 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전기차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왜 하필 기아 EV5를 구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사실 고속도로가 아닌 데서는 이렇게 LK가 자주 풀려요. 그리고 그 HDA처럼 그렇게 주변 옆에 있는 차량들까지 다 감지를 하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HDA가 켜지면은 옆에 오는 차량들까지 저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감지가 돼서.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그 레벨 2가 아니라 그냥 일반 어댑티드 크루즈 기능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차만 저렇게 덩어리로 두부처럼 보이는 저렇게 감지를 하고 옆에나 이런 데들을 감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보조 기능이지 이게 뭔 반자율 주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시내 주행일 때는 맞아요. 그 일반 차들 그냥 어댑티드 크루즈 그 수준인 거고, 얘가 그 고속도로를 가야 사실 그 레벨 2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나 약간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엄밀히 말하면 주행 보조가 맞죠.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그 EV5가 한국에 출시가 되면서 지금 갑론 을박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격이 이게 웬 말이냐부터 이럴 바에 뭐 테슬라를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올라와요,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테슬라 모델 Y하고 EV5하고는 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차를 선택할 때도 그런 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물론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게 맞고요. 저도 사면서 사실 호주는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바지까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좀 비싸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제가 바라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테슬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EV5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많은 차들 중에 전기차를 사게 되고 왜 EV5를 사게 됐는지, 왜 테슬라 모델 Y를 안 사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테슬라 모델 Y가 더 낫다, EV5가 더 낫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라는 게 원래 이동 수단으로서가 기본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차가 나오면서 변하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이동수단 뿐만이 아니라 그 거주 공간, 그러니까 집처럼 그런 거주 공간은 아니지만 뭐 캠핑이라든지 어디 여행 때 차박을 한다든지 그런 거주성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그 이동식 오피스처럼 활용하는 뭐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휴식 공간으로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자동차가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도 이 분명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력 이런 걸 보면 뭐 테슬라와 EV5는 비교 자체를 할 게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테슬라가 당연히 뭐 엄청난 진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는 오토파일럿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오토파일럿도
어떻게 보면은 기아 EV5 갖고 있는 그 레벨 2급의 그런 HDA2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기술이 발전된 건데, 심지어 이제 FSD 같은 경우는 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거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당연히 테슬라가 좋은 차고 앞서 있지만, 어떤 차의 이제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주성이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휴식 공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저도 EV5만한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일단 안에 내부 공간 자체가 뒤쪽이 좀 좁잖아요. 천정이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만 보고 한 거예요. 자, 자율주행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HDA2가 켜졌죠. 근데 아까 시내주행에서 켜졌을 때와 지금 보이는 게 완전 달라요. 보시면은 주변에 옆 차선에 있는 차들까지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차량들이 접근하는 거, 뭐 다가오는 거, 이런 거를 뭐 테슬라처럼 차 모양까지 똑같이 보여주진 못하지만 저렇게 지우개들이 꽤 많아요. 옆에, 뒤에 이런 걸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레벨 2급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속도, 조향, 그다음에 차량 접근에 따른 제동, 커브길에서의 뭐 이런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기아 EV5가 출시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더라고요. 가장 큰 논란이 가격 논란이겠죠. 중국보다 뭐 얼마 더 비싸다. 이 가격에 살 바에는 테슬라 모델 Y를 사지 뭐하러 EV5를 사냐. 뭐 어떤 분은 EV5 사면 호구다. 뭐 일단 구체적인 가격 비교 분석은 많은 이제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의 컨텐츠가 있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호주에서 이 EV5는 이 중국은 물론 한국보다도 더 비쌉니다. 뭐 풀옵션 기준으로 한국이 GT 라인이 뭐 한 6,340만 원인가 이러는데, 호주는 풀옵션 이 GT 라인이 한 76,000달러 되거든요. 한화로는 뭐 환율 고려하면 6,800에서 뭐 거의 7,000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국보다 거의 한 6, 700만 원이 더 비싸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차를 선택할 때마다 사람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선택 방법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차라는 게 단순히 이동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통해서 많은 걸 하고 있죠. 뭐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때론 이동 오피스이기도 하고, 뭐 차박을 하는 뭐 그런 거주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휘발유, 디젤,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세상에 사실 너무나 많은 차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를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이제 항상 내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30년 넘게 내연 기관차들을 계속 몰아왔고, 이전 차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젤이었어요. 이민 후고 뭐 초반에는 이 디젤 차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골프도 치러 다니고 멀리 뭐 장거리도 종종 갔다 오고.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좀 바뀌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된 게 기아 EV5를 사게 된 그 시작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연 기관별 장단점을 좀 보면, 단거리 위주 출퇴근 등이 유리한 거는 뭐 휘발유차, 그 다음에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면 디젤차라는 공식이 있죠. 그게 이제 연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DPF라는 이 디젤차의 매연 저감 장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디젤 차에는 DPF라는 게 무조건 달려 나오는데 일정 조건 이상의 속도로 일정 시간 이상 주행을 해야지만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야 DPF가 이제 매연 찌꺼기를 뭐 한 600도 이상의 고열로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끔씩 이제 고속도로로 장거리 주행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활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매일 그냥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계속 가게랑 집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다른 일은 이제 직업 특성상 제가 집에서 또 주로 일을 하고, 그렇게 2년 가까이를 생활하다 보니까 차에 이 엔진 경고등이 갑자기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비소를 가게 되고, 거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5, 6개월 정도를 시달리게 되는데요. 강제로 DPF 연소를 시키고 경고등을 이제 없애면 또 뭐 한 며칠 지나면 경고등이 뜨고, 또 DPF 클리닝도 해보고, 그렇게 해도 또 뜨고, 또 뭐 EGR 밸브도 교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월간 정비소를 거의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PTSD가 오겠더라고요. 뭐 비용도 이거 관련해서만 거의 이제 6, 7천 달러? 뭐 하나로 하면 거의 600만원 이상, 6, 700만원 정도가 들었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어김없이 또 며칠, 일주일 이렇게 지나면 경고등은 또 뜨고, 물론 차를 그렇게 만든 거는 이제 제 자신이겠죠. 제가 장거리를 운행을 종종 해줘야 되는데, 그 운행을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디젤차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연비가 비싸도 오히려 이제 단거리 출퇴근에는 이게 가솔린차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차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를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가솔린을 고려를 했는데, 일단 저의 생활 패턴을 좀 곰곰이 좀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몇 가지 저의 생활 패턴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단거리 위주로 주로 운행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차에서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다 보니 뭐 큰 짐들을 좀 자주 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차 관리를 좀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세차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아주 가끔은 또 이제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나름 그런 이제 캠핑 장비라든지 이런 걸 또 실어야 한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디젤은 배제를 했고요. 뭐 기름값 때문에도 가솔린도 제외를 했고요. 그러면서 남은 건 이제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 사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에 살면서까지 굳이 한국 차를 타야만 할까라는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 상한선을 정해놨다 보니까 마냥 비싼 브랜드의 차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이상을 서치하고 조사하고 추린 결과 뭐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몇몇 중국 전기차와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기아 EV5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최종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이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집밥이 없으면 전기차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참고로 저희 집은 이제 아파트지만 전기 충전 구역이 없습니다. 호주의 아파트들은 아직 한국처럼 이렇게 전기차 충전 구역이 거의 없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제가 산타페를 시승해 봤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좋고, 뭐 풀 주유를 하면은 주행거리가 거의 1000km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박스형 디자인이라 사실 90% 이상 산타페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는 계속 이제 정비소 들락날락하게 되고, 막 이제 PTSD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전기 시스템까지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정비 유지할 뭔가가 더 많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먹고 뭐 애들도 성인이고, 근데 굳이 제가 큰 차가 필요할까? 이게 또 너무 크면 운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전기차로 선회를 하고 집중적으로 전기차 스토킹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리스트는 테슬라 모델 Y,
지커 7X, 그다음에 샤오펑의 G9, 뭐 리오토의 L7, 기아 EV5 뭐 이런 차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스러운 인테리어나 자율주행, 그리고 편의 기능, 뭐 가격까지 요즘 중국 차들이 정말 무섭게 잘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게 당장 차를 바꿔야 하는 저한테는 약간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출시 시기와 내구성인데요. 중국 차들은 올 하반기 예정이긴 했지만 뭐 좀 출시가 불확실한 상태, 그리고 디자인, 편의성, 가격, 뭐 첨단 기술력 등 모든 게 이제 뛰어나긴 하지만 자동차라는 이 본질적인 기술, 이 내구성에 대한 신뢰는 사실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국 차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 또 뭐 AS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은 최종 리스트는 테슬라 모델 Y냐 아니면은 기아 EV5냐. 자, 그러면은 왜 하필 기아 EV5를 샀을까? 이제 저의 생활 패턴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무리 이제 차에 좋은 점들이 있어도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굳이 가치가 있을까? 단순히 뭐 이동수단이 우선이라면 더 좋은 차들이 훨씬 많거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제로백, 그리고 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편의성, 그리고 가격,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사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다른 게 더 필요했었습니다. 즉, 뭐 차에서 자주 휴식을 해야 한다든지 큰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차에서 뭐 급한 업무를 좀 봐야 될 때도 있고요. 테슬라 뭐 당연히 기술력 세계 최고이고 뭐 FSD 자율주행은 뭐 그 어느 기업도 따라오기 힘들죠. 심지어 가격대도 EV5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필요한 그 몇 가지의 가치가 결국 이제 다른 가치보다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물론 가격 등 단점도 좀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제 결국 EV5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뭐 부담스럽지 않은 미들급 SUV라는 이 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레그 시트가 포함된 무중력 마사지 시트라든지 또 전고가 높은 부분, 넉넉한 트렁크 공간하고 뭐 이제 약간 플립 플랫 2열 폴딩 기능, 이런 거는 되게 특별하죠. 그리고 뭐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약간 주저하게 된 그런 약간 단점이라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게 그리고 그렇고요. 운전석 앞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거, 센터에만 있잖아요. 호주는 이제 가뜩이나 태양이 뜨거운데 글라스 루프를 하는 거, 그리고 2열이나 트렁크 쪽 전고가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 좀 아니라는 거. 예, 물론 이제 테슬라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정말 좋은 차긴 해요. 그리고 뭐 EV5 또한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EV5의 배터리 충전이 400V 시스템이라서 그 부분도 이제 얘기가 많던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120kW, 119kWh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왜 그러냐면 배터리 자체가 0%에서 80%까지는 고속으로 충전이 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80%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 완속으로 줄어들면서 충전이 돼요. 전기차를 사고 나서 좀 달라진 게 그 충전하는 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할 때 주로 이렇게 먼지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를 잘 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뭐 어떤 분들은 좀 입이 간지러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이제 남들이 분석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차를 살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차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가격이고 뭐 이게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당연히 이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정리를 하자면, 차를 선택할 때 먼저 나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고 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점들이 아무리 많은 차라도 그것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차가 더 낫다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로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상 이 모든 일이 꼭 정답 오답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뭐 누군가를 욕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가를 갈래? 아니면은 100만 원 줄 테니 휴가 가지 말고 일할래? 당연히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 다르겠죠. 누군가는 나는 100만 원 포기하더라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 그러면 휴가 가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니야 미쳤어? 100만 원 벌려고 생각해봐. 바보 아니야? 당연히 100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마다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가 다 다른 거겠죠. 그래서 무엇인가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단순히 이제 숫자가 아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사는 거니까요. 그저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한 달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차주로서 아쉬운 단점들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현재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5를 구매하기까지 저의 이런 선택 과정이 현재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추 이모부였습니다.